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북극성 드라마가 총 9부작 중 3회까지 공개됐는데요. 여러분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전 생각보다 몰입감이 좋았고 서문주 캐릭터가 눈물로 호소하는 정치인이 아닌 팩트로 조지는 말발값 외교관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서문주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백산호의 감정선이 좋았는데요. 사실 가장 마음에 든 건 현관이었던 서문주와 시어머니 이목선이 필요에 의해 손을 잡는 과정이 너무 짜릿했습니다. 서로 싫어하는데 또 서로의 능력은 너무 잘 알고 인정하더라고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선 미국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 최경시는 미국 차에 올라타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서문주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극이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장준익을 죽이려고 한 세력이 북한이라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미국과 관련된 게 밝혀지면 한미 동맹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장준익과 신부님을 죽인 흑막은 도대체 누구인지, 백산호에게 서문주의 경호원이 되어 정보를 넘기라고 한 인물은 누구인지 토파 보겠습니다. 유엔 대사로 일하던 서문주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남편 장준익을 돕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장준익은 야당인 새공화국 소속으로 남한의 희생이 필요한 통일은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발언으로 스타가 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최경시는 장준익의 북한 정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준익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 앤더슨 밀러가 보낸 편지를 받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달 전 미국은 최대 128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1만 톤급 핵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이에 미국 군 당국은 북한 국방위원장 김한상의 생일에 거행되는 잠수함 진수식 때 동시다발적 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관련 군 시설을 완전히 소멸시킬 특수작전을 계획했어요. 문제는 이 전쟁이 동아시아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전쟁을 막고 싶은 앤더슨은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작전에서 제외시키자 준익에게 편지를 써 알렸습니다. 이에 준익은 평화통일 기원 대미사가 끝나면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길 원하는 누군가가 장준익을 사살했죠. 공안 검사인 장준상은 장준익이 간첩이라고 여겨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용준은 장준익을 죽이기 전 장준상을 은밀히 만났고 죽기 직전 난 간첩을 죽였다고 했죠. 그럼 장준상이 김용준에게 장준익은 간첩이라고 세뇌해 죽이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장준익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준상이 김용준을 만나고 그의 가족을 해외로 도피시킨 걸까요? 전 장준상이 대통령 최경신의 지시를 받고 김용준을 시켜 장준익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톱어볼게요. 한편 미국 용병회사 발키리의 에이스인 백산호는 누군가에게 서문주의 경호원이 되어 그녀에 대한 정보를 넘겨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 처음에는 의뢰인의 정체가 장준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준익은 춘상다람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갑자기 경로를 바꿀 정도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준익은 앤더슨에게 편지를 받은 이후 자신에게 처해진 위협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문주가 귀국했을 땐 2배로 경호를 늘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장준익이 자신이 혹시라도 죽게 되면 서문주가 위험에 처할 거라 여겨 발키리에 의뢰를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장준익의 의뢰인이라면 서문주가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그 의뢰인의 정체가 앤더슨 밀러라고 생각합니다. 앤더슨은 장준익과 함께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국가 주요 정보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장준익은 사살됐죠. 이에 앤더슨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장준익이 믿고 의지했던 그의 아내 서문주와 함께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발키리에 의뢰해 그녀의 목숨을 구하고 그녀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한편 장준익은 죽는 순간에 우리 복숭아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아닌데 갑자기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로 복숭아를 남긴 것도 이상한데요. 과연 복숭아는 어떤 암호이며 무슨 뜻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한편 신부님과 장준익이 죽은 현장에 있던 성경 안에서 발견된 흰색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이는 명함 속 주인이 쓰던 번호도 안 쓰던 번호처럼 할 수 있거나 어떤 번호든 마음껏 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전 최경신 대통령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최경신이 미국 차에 올라타 전쟁을 막기 위해 장준익을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최경신은 유은학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앤더슨 밀러랑 장준익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그 편지 안에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적혀 있음을 알아냈을 겁니다. 최경신은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 미친놈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미친놈이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서로에게 달려가면서 난 안 멈출 거니까 네가 피하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서 얘들아 싸우지 마 라고 평화를 강조해봤자 미친놈들에게는 들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또한 최경신은 외교관은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한 서문주와 달리 외교관은 거짓말을 하고 얕은 수를 쓰고 모함, 협잡, 배신을 해서라도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신은 장준익을 죽여서 미국 차에 올라탈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준익의 죽음을 묻으려고 하는 거고요. 최경신은 장준상과 유은학을 이용해 장준익에게 간첩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장준상을 꼬드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장준상은 항상 형을 이기고 싶어 했으니까요. 또한 최경신 입장에서 본다면 경쟁당에 사랑받는 정치인인 장준익이 죽고 친모가 인정한 밉상 장중상이 세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최경신이 속한 당이 또 정권을 잡을 수 있어 일석이조였죠. 한편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문주는 스승이었던 임두진이 쓴 책을 보며 살짝 흠칫했습니다. 성격 책 사이에 있었던 명함과 임두진이 쓴 책의 표지의 각인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럼 임두진은 장준익을 죽이라고 명한 흑막과 연관이 있는 사람일까요? 특히 장준익에게 신부님을 소개해준 사람이 임두진인데 두 사람 모두 죽었기에 임두진을 통해 정보가 샜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문주는 자신에게 평화를 가르친 스승 임두진에게 캠프에 참여해 통일 정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임두진은 서문주의 뒤통수를 치는 인물이 될까요? 한편 극 초반부에 송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 하우저와 북한 국방위원장 김한상 둘 다 또라이라 이건 뭐 또라이들 대회라고 비아냥거렸는데요. 이에 유은학은 핵 대결 시대엔 또라이가 이긴다며 진짜로 핵을 쏠 것 같은 공포가 협상력이라고 했죠. 근데 3회 엔딩에서 김한상이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깊은 바다 고래에서 그 핵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버리더라고요. 이로써 핵을 쏠 것 같은 공포를 주는 게 아닌 그냥 핵을 먼저 쏴버린 김한상이 더 또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과연 북극성 4회에서 5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